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또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하고 큰 뉴스입니다. 앞서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잠시 알려드렸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방문합니다. 24년 만에 푸틴이 방문하는 건데요.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오늘 대대적인 행사도 행사지만 계속 후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김주애를 푸틴을 만나는데 같이 대동을 할지도 관심이라고 하더군요.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북한과 러시아 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이 후계자를 누구에게 먼저 소개하느냐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은 전통적으로 후계자가 책봉이 되면 베이징에 먼저 소개하는 것이 전통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후계자가 결정됐을 때도 김정일을 먼저 베이징에 보내서 네. 중국에 소개했고 김정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푸틴이 방북할 때 김정은이 김주애를 푸틴에게 먼저 소개한다면 중국보다 앞서서 이것은 향후 북한의 외교 정책에서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더 중시한다는 큰 전략적 변화로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도 오히려 중국이 김주애를 행사장에 데리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더 관심을 돌릴 건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김정은이 그런 무리수까지 두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북한에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진핑이 심기가 불편하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푸틴하고만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한데 김주애까지 푸틴한테 소개하는 거는 좀 너무 무리수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시는군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지 그리고 또 둘이 어떤 약속을 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고요. 첫 번째, 군사동맹을 맺을 것이냐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전 세계의 촉각은 자동 군사 개입을 전제로 하는 군사동맹 관계로 복원될 것이냐 아니면 안 될 것이냐. 러시아와 북한이. 그렇죠.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 푸틴이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기고문 내용을 보면 이번 방문에는 군사동맹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행간을 통해서 읽힙니다. 네. 이번 기고문에서 군사동맹, 동맹이라는 표현은 없고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3번 썼습니다. 좀 약화된 건가요? 조금 약화됐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네. 푸틴은 기고문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현재 유라시아 대륙의 안보 구조가 대단히 불평등하다. 네. 그래서 자신은 평등하고 불가 분리적인 안보 구조를 건설할 것이다. 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러나 만약 미국과 서방 등이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준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게 하고 또 무력 파견까지 지금 거들고 있는데 이러면 자기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과 같은 서방과 미국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도 상호 군사 개입을 전제로 하는 자동 개입을 전제로 하는 군사동맹 관계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진짜 군사동맹 관계로 간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전제가 열리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도 좀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북한으로서도 부담스럽지만은 또 다른 한편은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군사 협력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되기 있기 때문에 군사 무력 파견 가능성도 지금 김정은은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푸틴의 기고문에 대해서 북한이 맞기고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향후 북한은 러시아와 한 전호에 계속 서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 전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좀 대량으로 팔아서 돈을 좀 벌고 싶고
러시아는 또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서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필요한 무기를 좀 구하고 싶고 이런 게 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언론들도 군사 동맹을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오늘 말씀하신 거는 군사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동반자 뭐 이 정도까지로는 예측을 하신다 이 예. 말씀이죠. 그러면은 군사 기술은 어떻게 전수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위성이라든가 뭐 SL 그 핵잠수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오늘 푸틴의 기고문에서 푸틴은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난해 김정은의 러시아 우주 발사장 방문이다. 이걸 공식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군사협력의 향후 형식이 우주 협력 분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은 미사일 협력과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지금 푸틴이 반복을 하면서 우주 분야의 협력을 꺼내들었는가 하면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은 북한보다도 우리 한국이 러시아와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우주 분야에서의 기술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 네. 왜냐하면 우주 분야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에 먼저 기술 협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더 뒤처졌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가는 것쯤은 미국이나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이번에 기고문에 이걸 언급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준비한 질문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오늘 저희 속보가 들어온 만큼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어요.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 침입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자꾸 요즘 왜 저러는 겁니까? 저 의도가 뭡니까? 최근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서 네. 여러 가지 대대적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벽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또 지뢰들을 이제 매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군사 인원들이 지금 휴전선 일대에 나와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나니 지금 휴전선 일대에 휴전선을 가로는 휴전선 말뚝들이 있는데 이것이 좁게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200m 간격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풀이 대단히 많이 자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같이 수십 명이 넘어온 것을 보면 이건 대단히 우연하게 넘어온 것이고 또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을 때 북한이 맞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철수한 것을 보면 네. 우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9일 전에도 또 넘어왔는데 오늘 또 넘어오니까 저는 그래서 혹시 뭔가 의도가 있는가 했는데 지금 여름철에 그 지뢰 매설이라든가 이런 걸 작업을 더 촘촘하게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넘어온 거다.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 그렇죠. 만일 북한이 계획된 거라면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으면 미리 맞대응을 할 텐데. 무장을 갖추고 있다가 맞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응 없이 경고 사격하자마자 철수했다는 거면 작업 도중에 일어났던 그런 우연적인 침범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앞으로 어떤 이 조약이 약속이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태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차량을 선물했습니다. 어떤 차를 보냈는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푸틴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소개했던 자신의 관용차 아우루스입니다. 당시 함께 차량 뒷좌석에 앉아보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오늘 러시아 크렘린궁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아우루스 브랜드 차량을 김 위원장에게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도 오늘자 노동신문 일면 등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전용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신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하면서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러시아의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옵션에 따라 한 대 가격만 10억 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특히 푸틴 대통령의 관용차는 특별 제작한 것으로 약 1,7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드는 제일 좋은 차라고 봐야죠. 러시아로서 김정은한테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는 표한 거예요.
한심사기형으로 봐야죠.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급에 대한 러시아의 보답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자동차 선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북러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지난달 북한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전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무기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로 컨테이너가 찍힌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송정현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군사물자가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의 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미국은 9월과 10월 초순에 걸쳐 북한과 러시아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9월 7일에서 8일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 300개가 출발하고 12일에는 이 컨테이너들을 실은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가 나진항에서 북동쪽으로 185km 떨어진 러시아 두나이항에 도착합니다. 10월 1일에는 이 컨테이너들을 실은 열차가 우크라이나 인근 티오레츠크 탄약고까지 이동했습니다. 모두 지난달 13일 북러 정상회담 이전에 포착된 것으로 두 정상이 만나기 전부터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러시아 정부 당신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 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미국은 무기의 종류까지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가로 러시아 또한 북한의 첨단 기술을 비롯한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Of course, the transfer of arms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would violate multiple resolutions of this council. 북한은 현재 팔레스타인 무력단체 하마스에도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사실 두 정상 어제 정상회담 자리인 우주기지에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까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혁신적인 기술로 만든 꽈리탑입니다. 다른 데에 없습니다. 이게 뭐 하여 맞습니다. 우리들은 이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 발사 추진력이 있는 것도 있고 보조 아이터스까지 포함해서 8m. 네, 맞습니다. 다 합쳐서 조립한 상태에서 8m 지켰습니다. 우주 강국의 심장과도 같은 이 발사장에서 항공의 기회를 마련했고 또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얘기할 때 계속 의자만 보여서 큰일이라고. 일단 다시 본론으로 가보면 그 고영한 특보님. 북한에는 러시아가 위성 개발 기술을 주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임한 러시아에게 무기를 주는 게 대략적인 무기 거래의 핵심인데 전반적인 지금 그 정상회담 기류를 쭉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얻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저 우주 기지에 가서 우주 기술을 가져가도 뭐 위성 기술을 가져가도 북한으로서 얻은 게 있을 것 같고 예. 푸틴은 푸틴대로 또 탄약이 지금 뭐 1년에 거의 100만 톤, 200만 톤씩 지금 소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 생산 수준이 한 100만 톤에서 200만 톤이라고 그러는데 김정은이 그건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서로 윈윈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상한 점들이 보이는 게 푸틴 대통령 만나고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통령 만난다고 떠났고 모스크바로 그리고 이제 쇼이구 장관을 16일 날 만난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러시아의 어느 뭐 장관급 인사가 김정은을 동행한다는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서 약간 푸대접을 받는 거 아니냐. 어제는 물론 성찬을 먹긴 했는데 뭐 밥 한 끼 대통령한테 먹여주는 게 국가 수반한테 먹여주는 게 뭔 그렇게 큰 일이겠냐마는 저 사실 제대로 되려면 푸틴이 어느 전투기 공장 같은 데 가서 같이
참관하는 게 극진한 예우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로 가버렸어요. 그걸 보면 어쨌든 저것이 러시아로서도 그냥 필요한 것만 얻어내고 취하고 그냥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그럼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으로 좀 짚어봤던 김정은이 4일 달려가서 4시간 만나고 끝이냐 좀 허무하다 이런 표현도 분석도 충분히 끝나고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4시간만 만나고 그냥 2,700km를 갔고 또 많은 심지어 지금 김정은이 잠자리도 열차 아니라 그러거든요. 계속 열차에서만 지금 쉬고 있다는 건데 극동 하바롭스크주 같은데 그 푸틴의 별장들도 여러 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데다가 재우고 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은데 자기 열차 안에서 계속 자고 간다는 게 아무리 열차가 안락한다 그래도 특급 호텔 침대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러시아하고 푸틴이 러시아하고 김정은이 북한하고 뭔가 조금은 모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핵심 얘기를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고특보님 이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특히 우리 같은 한반도에 있는 시각을 봤을 때 북러가 이렇게 밀착하면 정말 대북 제재 때문에 유엔 국제사회가 하나하나 정말 오랜 노력 끝에 이러는 건데 두 사람이 만나서 물거품되는 거 아닌 걱정이 가장 본질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수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사실 이번에 제일 특징적인 게 팬데믹 이후에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했다. 김정은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북한을 도와준 중국은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조금 난처하겠죠. 그리고 우리 국가의 첫 번째 1순위는 러시아다 그랬어요. 김정은이 연설에서. 그 중국이 보면 중국이 상당히 기분 나쁠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감한 분야에서의 어쨌든 협력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다 유엔 제재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는 유엔 상임 이사국입니다. 이게 이사국이 지위도 지켜야 되면서 전쟁도 치러야 되는 이런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것도 푸틴이 또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이용해서 김정은은 또 뭔가 우주 인공위성 기술 같은 것을 받아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조금씩은 뭔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회담 이후에 어떤 실질적인 교류가 있는지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단식하면 일반인도 재판 연기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 특권 아니냐 이런 비판하신 것 같고요. 클릭한 손가락도 확인하는 눈도 잘못이다. 이재명 대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책임 떠넘기 아니냐 이 비판하신 것 같아요. 뉴스타파가 아닌 뉴스 공작이냐라는 비판도 하셨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윤아 씨 팬입니다. 노래만 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의자 걱정하는 김정은이 단식해야 되겠나라는 여러 의미심장한 댓글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바로 마지막 주제 가보겠습니다. 네, 아는 기자하자 외교안보 국제부 전혜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찰떡 공조 같았는데 좀 엇박자가 나는 모습도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위원장을 북한으로 초청은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오늘 나온 북한의 발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것을 정중히 초청하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수락했다는 북한 발표와 달리 크렘린궁은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의 답방 계획이 없다면서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북러 관계가 시작부터 엇박자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라서 푸틴 대통령이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북한이 초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사실 푸틴 대통령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도 발부돼 있어서 국외로는 못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김 위원장이 초청한 이유, 우주협력 등 기술 이전 약속이 이 말뿐인 약속에 그칠 수 있어서입니다. 10월에는 일단 북한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이 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엇박자가 또 보이는데 지금 우주기지에서 하바롭스크라는 이제 곳으로 이동 중이에요. 자, 김 위원장이 원래는 비행기를 타고 갈 줄 알았는데 열차를 또 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는 발언은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В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будет посещать заводы
где производится авиационная техника, и гражданская, и боевая. Затем буде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там тоже. 이 푸틴 대통령의 이 말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비행기로 이동할 가능성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지금 전용 열차로 이동 중입니다. 이 비행기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 같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도움 없이도 나의 전용 열차, 자신의 전용 열차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로도 보여집니다. 자, 뭐 엇박자가 좀 보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북러 회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북한이 이번 러시아로부터 얻어서 어떤 퍼즐을 맞추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이 북한은 크게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그리고 전투기와 잠수함 기술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김 위원장 어제 우주기지에서 앙가라 로켓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 우주 발사체 엔진을 비롯한 부품은 물론이고요. 이 발사장 개선을 위한 조언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한이 2차례 발사 실패했던 정찰 위성에 카메라 관측 기술도 관심 대상입니다. 하바롭스크에 있는 전투기 공장과 조선소 방문을 통해 북한의 낡은 전투기와 잠수함과 관련한 기술 개선 방안도 모색할 텐데요. 특히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핵 잠수함을 운용하는 군부대여서 최근 김 위원장 관심이 높은 핵 기술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회담 보면서 전 기자 눈에 띈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이 타고 온 차를 김 위원장에게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우르스라고 합니다. 이 푸틴의 이 리무진 폭탄과 화학 공격을 견디는 방탄 차량이고요. 이 가격만 1,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 위원장에게 소개도 하고 함께 뒷좌석에 탑승도 했어요. 이 유학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난 2018년 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방탄차 비스트의 내부를 살짝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어제 만찬 자리에서 종이를 든 김 위원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잡혔는데요. 이 김 위원장의 좋은 면모만 편집해서 보도하는 북한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생소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전혜정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어제 북러 정상들이 앉아서 회담했던 그곳, 바로 그 자리, 그 의자를 회담 직전 북한 수행원들이 정성껏 닦고 살펴보는 장면이 현지 언론에 포착돼 화제입니다.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보안에 각별히 예민한 모습이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경호원이 의자를 눌러보고 튼튼한지 확인합니다. 의전 담당인 현송월이 옆에 있는 의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경호원들은 의자를 계속 닦고 금속 탐지기로 꼼꼼히 살펴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앉을 의자를 분주히 확인하는 경호원들의 모습입니다. 이를 지켜본 러시아 언론은 결국 의자를 교체했다며 지도자뿐만 아니라 경호원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수령제 하에서는 지도부 결사홍이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결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 내에서 선전선동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러시아란 국가 지도자하고도 거의 대등한 존재로. 접경 지역인 하산역에서도 푸틴과 만날 때도 우주기지에서도 김 위원장 주변에는 검은 가방을 든 경호원이 있습니다.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데 총을 넣을 수도 있고 폭발에 맞서 방패로도 사용됩니다.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는 경호 수위가 약화됐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에게는 가장 적성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각오한 거기 때문에 최대치의 경호를 하는 거죠. 러시아는 우방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호 수준이 조금 더 낮다라고. 북한 경호원들이 온도와 풍속을 확인하는 휴대용 기상 관측기를 들고 다녔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자, 오늘 진행되고 있는 북러 정상회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아는 기자 아자 외교안보 국제부 이다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일정이 계속 숨겨오더니
오늘 도착해서부터는 계속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5시 50분부터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부터 두 정상의 회담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서 만찬 모두 발언까지 생중계했는데요.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꽁꽁 숨겨왔죠. 지난 5일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로 처음 전해진 뒤에 외신 보도를 통해 여러 말들이 나오다가 두 나라가 공식화한 게 불과 이틀 전인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착하면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방러 일정들을 전 세계에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가 공개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전 세계의 눈을 러시아로 집중시키는 가운데 이 북러를 제재로 압박하는 미국을 보란 듯이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사실상 최장 기간 해외 순방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김 위원장은 10번 정도 해외 순방을 나갔습니다. 가장 길었던 건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때도 60시간 넘게 열차로 이동해서 2박 3일간 하노이에 머물렀습니다. 이후에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위해 이틀을 더 머무르면서 총 7박 8일 일정을 수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동 시간 3박 4일에다가 16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최소 7박 8일이 됩니다. 최장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떠나서 러시아로 갔는데 오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선 이번 러시아 방문 자체가 양국의 군사 협력으로 전 세계를 도발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할 즈음에 미사일을 쏴서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없어도 북한은 잘 돌아간다. 다른 정상국가와 다름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 맞이하는 걸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맞이하는 거와 비슷하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했던 한미일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은 10m 거리에서부터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등에 손을 올리면서 친근감을 과시했죠. 이 푸틴 대통령도 오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30분이나 먼저 도착해서 김 위원장을 반겼는데요.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면서 왼손으로 오른 팔뚝을 토닥이고 자신의 리무진을 소개하면서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바이든 대통령의 스킨십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로 행복하다며 만족스러워했는데요.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친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대외적으로 우위를 다지는 모습을 계속 연출한 겁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야 하는 러시아가 김정은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만큼 절박하다는 방증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북러 두 정상 분위기가 좋아서 공동 성명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많았는데 조금 전에 정상 합의문은 없다고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상 합의문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건 북한의 재래식 포탄, 북한은 위성과 핵무기 기술인데요. 이걸 대놓고 거래하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하더라도 물밑 거래를 해야 하는 거라 이 공식 문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군사 부문이나 에너지, 식량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합의문 정도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두 사람의 만남 자체로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 마무리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남은 일정은 뭔가요? 네, 일단 공개된 일정은요. 이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요. 오는 16일에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전용 열차로 이동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지는 못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이 복장 뭔가 낯설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에서 처음으로 인민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러시아의 동생 김여정도 함께 왔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 하산역에 잠시 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9년 러시아를 찾았을 때 검은 페도라 모자에 검은색 인민복을 입었던 모습과 달리 양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만날 때도 인민복 대신 양복을 입었습니다.
하노이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벌일 때도 김 위원장의 복장은 인민복입니다. 4년 전 러시아 극동 연방대학 인근에만 머물렀던 북한 수행원들은 러시아 우주기지까지 함께 찾았습니다. 그동안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 다양한 일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 이 시점처럼 상호 이해관계가 이제 일치하는 그런 시기가 없었다. 김 위원장이 발사단지를 시찰할 때 뒤를 따르는 수행원은 군서열 1위로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이뤄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미사일 개발 5인방, 핵미사일 개발의 5인방 중에 핵심 인물들이죠. 그런 성과로 이 군부 1, 2위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핫산에선 포착되지 않았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방명록을 작성하는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합니다. 두 사람 모두 4년 전 북러 정상회담 당시 보이지 않던 인물들입니다. 김 위원장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이번에도 동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갑구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정은, 푸틴 두 북러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대놓고 도발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주기지에서 유엔이 제재하고 있는 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 함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고요. 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보란 듯이 이 만남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걱정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오후 내내 진행된 두 정상의 회담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한 검은색 승용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마주하자 악수를 건네며 덕담이 이어집니다. 바쁜 속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같이 한 대중들을 감사드립니다. И очень рад вас видеть. Тем более, что такие события у вас были. 75 лет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러시아 국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고 우주 발사장이라고 적힌 회담장에서 다시 악수를 나눕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비웃듯 논의 내용도 당당하게 언급합니다. Мы гордимся тем, как развивается эта отрасль у нас, и это наш новый объект. Надеюсь, и вам, и вашим коллегам это интересно. 김 위원장도 북러 관계가 새 시대를 맞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을 만난 이 기회가 두 나라 관계를 또 다음 단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3시 55분쯤까지 1시간 25분 동안 확대 회담을 진행한 두 정상은 통역만 배석한 채 단독 회담을 40분 동안 이어갔습니다. 공식 환영 만찬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호 강화를 위해 건배를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악에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